오늘도 사연 부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순간들. 우리는 그 틈을 얼마나 자주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은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담담히 그려보려 합니다. 조용히 함께 들어봐 주세요. 아침 6시 30분. 스마트폰 알람이 울린다. 박준호는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더듬어 알람을 끄고 한 번 더 울리게끔 알람을 설정해 둔 걸 다시 확인한다. 침대 옆 탁자에는 반쯤 마신 물병, 펼쳐놓은 노트북, 그리고 회사 마크가 찍힌 명함 지갑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 누워있는 이수지는 준호보다 조금 더 일찍 깨어 있었다. 어젯밤에도 남편의 노트북 불빛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지만 제대로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했다. 눈을 감은 채로 남편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그가 몸을 일으키는 소리에 따라 일어난다. 오빠, 오늘도 일찍 나가야 해. 수진이 물어본다. 준호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만 끄덕인다.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는 동안도 그녀는 침대맡에 앉아 작은 한숨을 쉬었다. 그가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이었던가 생각해본다. 결혼 초 준호는 유머 감각도 있고 다정다감했다. 퇴근하고 나면 피곤해도 꼭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줬다. 작은 문제에도 서로 상의했고 주말이면 영화도 보고 근교로 드라이브도 자주 나갔다. 그 시절 준호의 웃는 얼굴이 아련히 떠오르지만 요즘은 마주한 기억이 잘 없다. 준호는 서둘러 셔츠 단추를 잠그고 회사 로고가 찍힌 노트북 가방을 챙긴다. 수지는 주방으로 가 밥과 반찬을 꺼낸다. 간단한 계란 프라이와 김치, 그리고 된장국 한 그릇.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아침이다. 잠깐이라도 앉아서 먹고 가. 수지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시계를 힐끗 보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식탁에 앉는다. 수저를 들고 된장국을 한 숟가락 뜨면서도 그의 눈은 스마트폰 화면에 있었다. 회사 메신저에 들어온 알림이 그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요즘은 일도 많고 힘들지? 수진이 물었지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뭐 늘 그렇지라고 짧게 답한다. 그 대화는 늘 거기서 멈춘다. 준호는 국을 서둘러 떠먹고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 무언가 더 말을 잇고 싶지만 준호의 눈가에는 피로가 짙다. 말을 걸면 괜히 방해가 될까 싶어 수진도 조용히 국물만 떠먹는다. 그렇게 식탁 위엔 두 사람의 젓가락 소리만 들린다. 준호는 다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다녀올게. 수지는 뒤따라 나가 현관문까지 배웅한다. 오늘도 너무 늦지 말고 와. 그 말에 준호는 알겠어라고 말하지만 이미 마음은 회사 메일함에 가 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은 조용해진다. 수지는 홀로 주방을 정리하며 아직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남아있는 공간을 바라본다. 그리고 시계를 본다. 오전 8시 10분. 하루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지친 기분이다. 점심 무렵 수지는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다가도 한숨을 내쉰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나면 오후가 된다. 그 시간도 빠르게 흘러가지만 마음 한켠은 채워지지 않는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준호가 집에 돌아온다. 넥타이 매듭이 헐겁게 풀린 채 지친 발걸음으로 현관을 들어선다. 수지는 반갑게 인사하지만 준호는 오늘은 그냥 밥만 먹고 쉬자라고 말한다. 저녁 식탁에도 아침과 같은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고등어구이가 올라와 있다. 수지는 요리를 하면서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라고 생각했지만 준호는 국물만 서둘러 떠먹는다. 수지는 잠시 말을 꺼낼 타이밍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우리 주말에는 시간 좀 내서 영화라도 볼까? 준호는 젓가락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린다. 주말에도 일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수지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어색하게 올라갔다.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펼쳤다. 수지는 옆에 누워 그를 바라보았다.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등을 돌리고 불을 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간다. 이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먼 사이가 되어 있었다. 토요일 아침, 간밤에 내린 비 때문에 거실 창문 밖 풍경이 희뿌옇다. 수지는 조용히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준호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다.
새벽까지 노트북을 붙잡고 있던 탓에 그의 얼굴은 유난히 지쳐 보였다. 수지는 조용히 주방으로 나와 커피포트를 올렸다. 커피 향이 퍼지자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는다. 오늘은 꼭 준호와 제대로 얘기해보자. 아니, 그냥 얘기만이 아니라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시간이 지나고 준호가 잠에서 깼다. 머리를 헝클어진 채로 욕실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수지는 천천히 식탁을 차렸다. 달걀 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갓 내린 커피. 주말만큼은 조금 더 여유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오빠, 오늘은 우리 뭐 할까? 준호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시계를 본다. 오늘은 오후에 팀장님이랑 화상 미팅 하나 있어. 잠깐만.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어색하게 걸린다. 주말에도 일 이야기라니. 그래도 참았다.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 어디 잠깐 나갔다 올까? 근처라도. 준호는 대답을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아마 길어질 것 같아. 그 말에 수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노트북을 향해 있었다. 시간은 흘러 저녁이 되고 수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기로 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영화를 틀어놓고 준호를 옆자리에 앉히려 했다. 그는 겨우 몸을 옮겼지만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영화 속 장면이 몇 번 바뀌고 수지는 남편의 어깨에 천천히 기대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빠, 우리 오늘 밤에는 좀 일찍 자자. 준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미안. 오늘 좀 피곤해. 수지는 순간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피곤하다. 그 말은 너무 익숙했다. 매번 같은 말이었다. 그녀는 손을 거두며 물었다. 오빠, 대체 왜 그래?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싫어?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일 매번 일 핑계만 대고 있잖아. 나도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 준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피로에 짓눌린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대화가 격해지는 게 싫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중에 얘기하자. 수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다. 대체 언제? 나중에가 언제야? 오빠, 나도 사람인데. 나도 외롭다고. 그 말에 준호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 순간 거실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지는 참았던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돌려 감추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밤, 수지는 소파에 앉아 홀로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눈길은 화면을 따라가지 못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가도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는 반발심이 다시 솟아오른다. 한편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피곤해서 회피한 게 맞지만 수진이 느끼는 그 외로움과는 또 다른 차원의 피로였다.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불안, 경제적인 압박,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 걸까? 준호는 자신을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 서운해하는 걸 알면서도 자신에게는 그걸 감당할 에너지가 없다는 게 더 괴로웠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은 서로를 더 멀게 만들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들이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흐릿했다. 수지는 전날 밤 대화를 꺼낸 뒤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걸 떠올리며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식탁에 앉았다. 준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지쳐 보였다. 말다툼이 남긴 흔적은 눈에 띄지 않게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게 만들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몇 번이나 말을 걸어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다. 수진 역시 대화를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점심 무렵 수진은 마트에 가기 위해 외출 준비를 했다. 오빠, 같이 갈래? 짧은 질문. 준호는 노트북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오늘은 좀 쉬고 있을게라고 대답했다. 수지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마트에 가는 길, 수진의 머릿속엔 온통 같은 생각만 맴돌았다. 나는 이 사람한테 무슨 존재일까? 부부라는 게 원래 이런 걸까?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
그녀는 장바구니를 끌며 필요한 물건들을 담았다. 평소 같으면 준호가 좋아하는 간식도 챙겼겠지만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 필요한 것만 담고 빠르게 계산을 마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준호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별다른 걸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오자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눈은 화면에 있지만 집중하지 못한 듯 손가락은 멈춰 있었다. 수지는 들어오며 짧게 말했다. 왔어.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식료품을 정리하는 동안 수진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대화를 시도해볼까? 아니면 그냥 넘길까? 그러다 결국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야 해? 준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대답하기 전 그의 표정엔 잠시 당황한 기색이 비쳤다. 뭘 어떤 식으로? 수지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우리 대화도 거의 안 하고 나랑 같이 있는 게 피곤해 보여. 나 혼자만 애쓰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은 준호는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로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일이 많아서. 오빠, 내가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거야. 하루에 대화 좀 나누고,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에 잠깐 산책이라도 하자는 건데.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대꾸했다. 내가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해.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을 좀 이해해줘. 회사가 너무 힘들어. 그 말에 수지는 눈을 돌렸다. 힘들다는 말만 계속하네. 나도 힘들어.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오빠랑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멀어지는 게 버거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또다시 대화를 멈췄다. 수지는 준호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준호는 수진이 자신을 몰아붙인다고 여겼다. 각자의 생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서로의 진심을 전하지 못한 채 오해는 조금씩 쌓여갔다. 월요일 저녁 준호는 예정보다 늦게 퇴근했다.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해 업무가 몰려 있었고 팀장과의 회의가 길어졌다. 집에 들어서자 현관에서 수진이 맞이했다. 많이 늦었네. 밥 차릴까? 짧은 인사였다. 준호는 대답 대신 넥타이 매듭을 풀며 고개를 끄덕였다. 씻고 나오니 식탁 위엔 미리 준비해 둔 반찬과 국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무거운 몸을 끌고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수지는 맞은편에 앉아 그의 표정을 살폈다. 말을 꺼내야 할까? 아니면 오늘도 넘겨야 할까? 망설이던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할까? 준호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다. 뭔 얘기? 수지는 손끝으로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요즘 우리 사이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준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얘기 또 해야 돼. 내가 지금 여유가 없잖아. 그 말에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또. 오빠, 나 이렇게 매일 기다리고 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언제 얘기할 건데?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은 머리 아파. 오늘 회사에서 별일 다 있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회사 오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맨날 그거야. 나는 뭐야? 난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기다리고 오빠만 바라보는데. 준호는 짜증을 참지 못하고 대답했다. 나도 나름대로 버티는 중이야.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수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쉬워 보여. 오빠, 나한테 이렇게 피곤하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런지 제대로 얘기해봐. 나랑 있으면 그렇게 답답해? 준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힘들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식탁을 박차고 일어섰다.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근데 나 혼자 참는 거잖아. 오빠는 말도 안 하고 나랑 얼굴도 안 맞추고 그냥 회피만 하잖아.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좀 쉬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 쉬자고. 또 도망가는 거야? 수지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다. 준호는 아무 대답 없이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 혼자 남은 수지는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졌다.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수지는 소파에서 혼자 잠이 들었고, 준호는 침실에서 등을 돌린 채 밤을 보냈다. 서로를 향한 불만과 오해는 이제 감정의 벽이 되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TV만 켜두고 있었다.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준호의 출근 준비 흔적이 보였다. 커피포트는 식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마시다 남긴 커피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냥 나가버렸네. 수지는 씁쓸한 마음으로 그 잔을 치웠다. 서로 말 한마디 못한 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한편 준호는 지하철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출근 시간대 붐비는 객차 속에서 그는 주변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손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아무 앱도 열지 않았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아내와의 다툼이 계속 떠올랐다. 수진의 표정,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울컥하며 외친 말들. 그 모든 장면이 준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준호를 짓누르는 건 해결되지 않은 일과 돈 문제였다. 최근 몇 달간 회사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윗선의 압박은 더 심해졌고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팀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돌고 있었다. 준호 역시 그 한가운데 있었다. 그는 월급날이 다가올 때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할부로 나뉜 금액, 각종 공과금, 그리고 부모님 용돈까지. 숫자 하나하나가 그의 숨통을 죄었다. 그러면서도 수진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괜히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퇴근하고도 쉽게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집 앞 편의점 앞에서 캔커피 하나를 사서 주차장 벤치에 앉았다. 몇 번이나 핸드폰을 들어 시간만 확인했다. 이미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집으로 들어서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책을 들고 있었지만 페이지는 넘기지 않고 있었다.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지나가며 짧게 인사했다. 다녀왔어. 수지는 책에서 눈을 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간의 다툼으로 인한 어색함이 여전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아.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낸 건 오랜만이었다. 나 요즘 회사에서 좀 많이 힘들어. 준호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가 계속 밀리고 있고 팀장님한테 매일 몰아듣고 있어. 내가 성과를 못 내면 팀도 위험해지고 나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수지는 그제야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그동안 피곤해 보였던 준호의 얼굴. 눈가에 짙게 내려앉은 그늘이 새삼 선명하게 보였다. 오빠. 수진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나는 그냥 좀 버티고 있었어. 내가 나한테 기대는 것도 알아. 근데 내가 그걸 받아줄 힘이 없었어. 수진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동안 준호가 왜 그렇게 피곤해했는지, 왜 회피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왜 이제야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오빠가 나한테 관심이 식은 줄 알았어. 나만 애쓰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 준호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건 아니야.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속내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쌓인 오해와 상처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이후 준호와 수지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말을 나누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할 리는 없었다. 오히려 그날 대화 이후 더 조심스러워졌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다. 국을 덜고 반찬을 차리며 어제 준호가 했던 말을 곱씹었다. 회사가 힘들다. 버티는 중이다. 준호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준호가 욕실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다. 평소와 다르게 그는 핸드폰을 내려두고 국을 뜨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저녁에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수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런 말은 오랜만이었다. 그래? 그럼 우리 저녁 같이 먹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둘 사이엔 어색한 틈이 있었다. 수지는 기분이 좋아졌다가도 어딘가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진짜 괜찮은 걸까? 그녀는 준호가 억지로 애쓰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준호 역시 하루 종일 수진의 표정이 떠올랐다. 퇴근 시간 가까워지자 그는 약속대로 집에 일찍 들어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이슈가 생기며 퇴근이 또 미뤄졌다. 메신저로 수진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좀 늦어질 것 같아. 미안. 수진은 식탁을 차려놓고 그 메시지를 봤다. 준비한 음식들, 국이며 반찬들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며 국을 덮어두었다. 늦은 밤, 준호는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왔다. 현관을 열고 거실을 보니 불이 켜져 있었다. 수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일 끝났어. 그녀는 짧게 물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수지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쉽게 숨길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씻고 나오자마자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수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틀었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준호는 조금씩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시도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수진도 그의 노력을 알아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 쌓인 서운함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준호는 회사를 떠올리며 다음 프로젝트 일정을 고민했다. 수지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이게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일까? 아니면 그냥 더 멀어지는 걸까? 어설픈 대화와 서툰 노력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마음속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서로의 상황을 알면서도 감정은 어긋나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다. 어느 일요일 아침, 수지는 커피를 내리며 문득 남편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두었지만 화면을 응시하는 눈빛은 공허했다. 키보드에 손을 얹고도 몇 분째 움직이지 않았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빠 혹시 상담 받아볼 생각은 해봤어? 준호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다. 상담? 수지는 말을 이어갔다. 응. 그냥 회사 일도 그렇고 우리 사이도 그렇고 오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나도 솔직히 오빠 마음을 잘 모르겠고. 준호는 손끝을 움직이며 말을 고르다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 괜찮아. 수지는 살짝 한숨을 쉬며 말했다. 괜찮아 보이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매일 서로 피하고 어색하게 지내는 게 나도 버거워. 그 말에 준호는 눈을 감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이 답답함. 수진을 향해 솔직하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게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상담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며칠이 지나고 준호는 우연히 인터넷 검색창에 직장인 스트레스 상담을 검색해 보았다. 다양한 글과 후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다 한 정신과 상담센터의 웹사이트를 열어보았다. 결국 그는 수진이 잠든 늦은 밤, 조심스럽게 상담 예약을 넣었다. 익숙하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더 버티기 어려웠다. 첫 상담 날, 준호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쪼개 상담센터로 향했다. 좁은 상담실, 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상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준호는 처음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망설였다. 하지만 상담사의 부드러운 유도에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회사에서 계속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에요. 프로젝트가 밀리면 팀장한테 혼나고 성과도 내야 하고 그러면서 집에서는 아내가 저한테 기대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걸 받아줄 힘이 없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준호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자신도 왜 이렇게까지 지쳐버렸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1시간 남짓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준호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거리로 나섰다. 아, 이렇게라도 말하니까 조금 낫네. 그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수진에게 상담을 다녀왔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오늘 상담 받았어. 수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서서히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잘했어. 오빠.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좀 이상했는데 그래도 말하고 나니까 조금 괜찮더라.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상담이라는 작은 변화가 둘 사이에 작지만 의미 있는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다. 정신과 상담을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준호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회사는 바쁘고 프로젝트는 쉴 틈 없이 돌아갔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상담을 통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모든 걸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 누군가에게 걱정을 끼치면 안 된다는 부담, 그 무게가 자신을 짓눌러 왔다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됐다. 퇴근길, 준호는 예전처럼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잠깐 공원을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상담사와 나눴던 대화를 곱씹었다. 그러다 보니 집으로 들어서는 발걸음도 조금은 가벼워졌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호는 문득 그녀의 뒤편에 다가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수지는 놀란 듯 뒤돌아보았다. 괜찮아. 오빠 피곤할 텐데.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해보고 싶었어. 그날 저녁, 준호는 어색하지만 설거지를 했다. 접시를 헹구며 그는 문득 말했다. 나 오늘 회사에서 팀장한테 칭찬받았어. 프로젝트 진행 잘 된다고. 수지는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네. 준호는 접시를 헹구며 웃었다. 이렇게 작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오래간만이었다. 조금씩 준호는 대화를 시도하려 애썼다. 하루에 있었던 작은 일들, 회사에서 겪은 소소한 이야기들, 때로는 어색했지만 그걸 감추지 않았다. 수진도 그 변화를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이번 주말에는 우리 근처 산책할까? 그냥 가볍게.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햇살 좋은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동네 공원을 함께 걸었다. 조용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서로의 걸음이 맞춰졌다. 수지는 준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전보다 조금 여유가 생긴 듯한 그의 표정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오빠, 요즘 상담 받으면서 어때? 수진이 물었다. 준호는 잠시 멈춰 생각하다 말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말하면서 정리가 되는 느낌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오빠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고. 둘은 그날 공원 벤치에 앉아 예전처럼 오랜만에 함께 커피를 마셨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마주보며 나누는 대화가 자연스러웠다. 준호는 그날 밤 수진에게 말했다. 나 앞으로도 상담 계속 받으려고. 그리고 우리 얘기도 계속 해보자. 수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응.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모든 걸 혼자 짊어지지 않으려 했고, 수지는 그를 이해하려 조금 더 기다려주기로 했다. 늦은 봄, 해질 무렵의 공기가 부드럽게 불어오던 어느 저녁, 준호는 퇴근 후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집 안을 채우고 있었다. 왔어? 수진은 조용히 인사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가 상의를 벗었다. 이젠 두 사람 사이의 인사는 어색하지 않았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수진 옆에 서서 말했다. 내일은 우리 근처 카페 갈래?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바라보았다. 카페.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응, 그냥 주말도 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웃음을 지었다. 그래. 좋아. 다음 날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단골 카페에 앉아 따뜻한 라떼 한 잔씩을 마주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고 카페 안은 조용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 준호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솔직히 아직도 회사 일은 정신없지만 그래도 예전보단 좀 괜찮아졌어. 상담 덕분인지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조금씩 알겠더라고. 수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그렇게 말해줘서 다행이야. 나는 그동안 오빠가 나랑 멀어지려고만 하는 줄 알았어.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게 아니었어. 사실 내가 너무 지쳐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말하면 더 약해 보일까봐. 수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나는 오빠가 그런 마음인지 몰랐어. 나만 힘든 줄 알았어. 나만 버려지는 것 같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그래서 더 매달렸던 것 같아. 우리 관계라도 붙잡고 싶어서.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그런 시간이었다. 준호는 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 수진아, 고마워. 나 기다려줘서. 수지는 눈가가 붉어졌다. 나도 오빠한테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함께 준비했다. 수지는 된장국을 끓였고, 준호는 고등어를 굽는 걸 도왔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어색하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마주한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준호는 회사 이야기, 수지는 하루의 소소한 일상을 꺼냈다. 서로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고 때로는 웃으며 반응했다. 그날 밤 침실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조용히 손을 잡았다. 깊은 말은 없었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고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속삭였다. 앞으로 우리 뭐든 조금씩 같이 해나가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응, 같이. 시간은 조금씩 흘러 여름이 가까워졌다. 퇴근 후 집으로 들어서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따뜻해졌고 두 사람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어느 저녁,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준호는 옆에 앉아 서류 몇 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그녀를 바라봤다. 그 드라마 재밌어? 수지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다. 응, 그냥 가볍게 볼만해.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같이 볼까? 수지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리모컨을 건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준호는 중간중간 이야기를 덧붙였고 수지는 웃으며 대꾸했다. 대단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 시간은 편안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가까운 마트에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예전처럼 수진 혼자 장을 보던 시간이 아니라 준호가 옆에서 장바구니를 끌고 때로는 함께 반찬거리를 고르며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어느 날 준호는 상담을 마치고 수진에게 말했다. 나 이제 상담 횟수를 줄이기로 했어. 수진은 놀란 듯 바라보았다. 괜찮겠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이제는 조금씩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있어서. 수지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오빠 옆에 계속 있을게.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을 걸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공원엔 가로등 불빛만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우리 앞으로도 힘들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자. 나 혼자 참지 않고 너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수지는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약속. 그들의 일상은 완벽하지 않았다. 회사 일로 준호가 여전히 피곤해할 때도 있었고 수진도 가끔 서운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 애썼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작은 농담을 주고받고 주말이면 가벼운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다. 특별하지 않지만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준호는 수진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나 기다려줘서, 이해해줘서. 수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고마워. 오빠가 돌아와줘서.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손끝은 따뜻하게 닿아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서로의 마음을 이어가고 있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지만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연처럼 작은 용기와 이해가 쌓여 서로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과도 조금 더 마음을 나눠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사연 부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